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고 나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실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해외여행 가서 I'm from Korea 하면 상대방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요. 오, 샘성, BTS, 스퀴드 게임 이러면서 엄지척 올리는 거 보셨죠? 처음엔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더라고요.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 가보시면요.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세계 최고 기업들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MIT, 스탠퍼드, 하버드 같은 명문대 교수 중에도 한국인이 수두룩합니다. How do Koreans learn so fast?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나요? 외국인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그러나 재미있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자랑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교육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PISA 테스트 국제 학업성 취도 평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이 보는 평가입니다. 수학, 과학,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수학 3위, 과학 4위, 읽기 5위.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수학은 항상 최상위권이에요. 싱가포르,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 빼면 사실상 1등입니다. 일본이 수학 5위, 미국이 수학 28위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수학 문제 보면 기겁을 한다니까요. This is high school. This looks like college level.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요. 만 25세에서 34세 인구의 69.8%입니다. OECD 평균이 48%인데 한국은 거의 70%예요. 세계 1위입니다. 10명 중 7명이 대학을 나온다는 얘기죠.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도 50% 안팎입니다. 일본도 60% 정도고요. 중국은 겨우 20%밖에 안 돼요. 인구 14억인데 대학 가는 비율이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줍니다. 또 하나 놀라운 통계. 한국의 문해율,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요. 사실상 10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50%도 안 됩니다. 심지어 미국도 완전한 문해율은 99%가 안 돼요. 한국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1945년 광복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80%였던 나라입니다. 불과 80년 만에 문맹률 80%에서 문해율 100%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등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무대입니다. 한국이 이 대회들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최근 10년간 성적을 보면요. 거의 매년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옵니다. 2023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은 6명 전원이 메달을 땄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인구 14억 중국, 3억 미국과 당당히 경쟁합니다. 참가자 6명 전원 메달이라는 건 선발된 학생들의 실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예요. 한국의 IT 인프라는 K-2내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반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99.5%, 평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오지 상용화 세계 최초, 스마트폰 보급률 95% 이상,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싸고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시골 산골짜기 가도 사지가 터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넷플릭스를 봅니다. 외국은 지하철에서 인터넷 안 터지는 것이 당연한데 산 중턱에서도 오지로 유튜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꾼 K컬처 이야기입니다. BTS 아시죠? 2021년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해서요. 영어 가사 하나 없이 순수 한국어 노래가 빌보드 1위를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비틀즈 이후로 가장 빠르게 빌보드 1위. 4곡을 달성한 그룹입니다.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백악관에 초대받고 그래미 시상식 무대까지 섰습니다. 이제 K-팝은 한때 유행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블랙핑크는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섰고 뉴진스는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공개 4주 만에 전 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 비영어권 드라마가 94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할리우드가 놀랐습니다. How did Korea do this? 이후 더 글로리, 지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 무빙. 한국 드라마가 계속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은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인용한 말,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K-뷰티 아시죠?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세포라 매장 가보시면 한국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코리언 SKINCAR이 루틴이라고 해서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가 전 세계 뷰티 트렌드가 됐어요. 쿠션 팩트, 비비크림, 시트 마스크. 다 한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K-푸드는 또 어떻습니까? 김치가 뉴욕 레스토랑 메뉴에 있고요. 고추장이 미국 마트에 있고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코리언 BBQ는 이제 외국에서도 당연하게 통하는 단어가 됐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한식당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당시 필리핀, 태국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 약 4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체 GDP는 세계 13위입니다. 인구 5천만으로 세계 13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국보다 GDP 순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가 1억 이상이거나 땅이 엄청나게 넓거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에 국토 면적 세계 107위,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경제 규모 13위입니다. 이 경제 기적은 오직 한국인의 뛰어난 두뇌와 근면함의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세계 2위. 반도체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 2개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선업 세계 조선업 점유율, 한국이 40% 이상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은 한국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어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판매량 3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3대 배터리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워킹 스루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K방역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됐어요. WHO 사무총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showing the world how to respond to this crisis. 진단 키트를 3주 만에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한국인의 저력은 스포츠에서도 빛납니다.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21-2022 시즌 23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선수입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김연아 선수가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2위와의 점수 차이가 무려 23점이었어요. 완벽한 연기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퀸 연아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1998년 US 여자 오픈 박세리 선수 이후 박인비, 고진영 등 수많은 한국 선수들이 LPGA를 석권하며 코리언 웨이브인 갈프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LPGA 상금 순위 10위 안에 한국 선수가 5명이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였어요.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달아 꺾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만든 신화지만 그걸 이뤄낸 건 한국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룬 것들 아십니까? 오지, CDMA, DMB, 와이브로 상용화. 통신기술에서 한국은 항상 세계를 선도해왔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2위입니다. 로봇 기술에서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로켓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예요. 2023년에는 누리호가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카카오브레인 등 한국어 기반 AI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성과는 결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DNA에서 나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대한민국이 멈추는 수능은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수능 문제의 세계적인 난이도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탁월하게 만듭니다. EBS는 무료로 수능 강의를 제공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여 교육 평등을 이룬 것입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DNA의 뿌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국가 이념이었던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가르침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겁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 발달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상징과도 같은 빨리빨리 정신. 나쁘게 보면 조급증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부들의 작업 속도를 보고 코리언즈 워크 so fast and efficient 라고 놀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두뇌 회전이 빨라집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모든 게 부족했지만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하나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쳤습니다. 독일 광부, 중동 건설 노동자로 나가서 땀 흘려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어요.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런 정신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한국은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학교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굶어가면서도 자식 학비를 댔습니다. 이 절실함이 지금의 교육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했으며 이 위기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인들은 더 단합하고 더 똑똑해졌습니다. 레딧, 트위터 등 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과 성취도에 대한 찬사가 넘쳐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한국 학생들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걔네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에서 온 유학생은 미국에서는 통과하기 위해 공부한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완벽해지기 위해 공부한다고 증언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는 한국을 더 스마터스트 컨트리 인 더 월드라고 조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역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고도로 숙련되어 있고 근면하며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극찬합니다. 한식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 중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입니다. 뇌와 장 연결을 통해 장 건강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두뇌가 깃들게 되는 거죠. AI 시대가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한국인의 빠른 적응력,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이 AI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AI, 바이오 기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기억합시다. 2020년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2021년 BTS 빌보드 1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삼성전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 모든 게 우리 한국인의 두뇌와 땀으로 이룬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도 잊지 맙시다. 성적, 스펙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의력, 인성, 협동심,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등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지수, 둘 다 높은 나라.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구나. 이 생각 드셨죠? 맞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나라.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만하지는 맙시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이게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가 해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